불치병을 앓던 부인 헬렌을 잃은 존에겐 마커스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 그녀가 상실감에 힘겨워할 존을 위해 준비해놓은 이 사랑스러운 비글 데이지는 의외로 활약하는군요. 네, 존은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마주했던 러시아 건달, 존의 머스탱에 눈독을 들인 유세프는 그런 존의 강아지를 죽여버리는군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포차 매장의 사장 아우렐리오는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 지역의 실세 비고는 자신의 멍청한 아들 유세프에게 차분히 말하는군요. 네가 건드린 새끼는 과거 악명 높았던 히트맨 존 윅이라고. 업계를 떠나려던 그를 처리하기 위해 주었던 자살 미션까지도 성공시키며 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 갈 길 가버린 진정한 바바 야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존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작된 비고의 성공을 존나 시원하게 처리한 존의 모습은 그 현장을 마주한 지미와 시체 처리반 찰리에겐 뭐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비고는 존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데요. 당연히 이 업계에도 룰이 있습니다. 카론이 지배인으로 있는 바로 이 콘티넨탈 호텔 안에선 살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매우 평화롭게 존을 맞이한 이곳의 사장 윈스턴을 찾아간 존은 말하는군요. 유세프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유세프,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의 측근 빅터는 유세프가 도망갈 시간은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대가였지만 말이죠. 하지만 돈의 힘이 강력하긴 한가 봅니다. 이 상처 입은 존의 친구 마커스도 존을 노리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아니었네요. 진짜 적은 바로 2배의 수당을 받기로 한 퍼킨스였습니다. 뭐 당연히 존은 그녀를 통해 비고의 개인 금고로 사용되는 장소를 알아내고요. 그의 숨겨진 물건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비고를 유인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나 아무리 존 윅이라도 항상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제 돈과 더불어 이 도시를 지배했던 더러운 수단들을 잃어버린 과거 존 윅의 의뢰인은 그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 보이고는 이 저주받은 업계의 종사자였던 존이 응당 마주했어야 할 결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줄곧 지켜보고만 있던 마커스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존은 이제 받아들이는군요. 사랑했던 헬렌이 떠나고 그녀의 마지막 선물 데이지마저 잃은 자신에게 더 이상의 평화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그 광기를 목격한 비고가 할 수 있는 건 못난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로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유세프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비고 역시 이대로 끝내지는 않네요. 존의 친구 해리를 죽이고 도망친 퍼킨스를 통해 자신을 배신한 마커스를 처리합니다. 존을 유인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러나 그 작업을 맡았던 퍼킨스가 콘티넨탈의 법도를 어긴 채로 업계에서 퇴출되어지며 그저 복수의 명분만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네요. 결국 측근 애비까지 잃고 마주하게 된 죽음의 앞에서 비고는 말합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끝낸 존이 헬렌과의 기억으로 기운을 되찾으며 이곳의 개를 한 마리 끌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영화 존 윅은 그 막을 내립니다. 뉴욕을 떠날 준비를 하던 아브람은 결국 도착한 바바야가 존 윅을 무방비 상태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죽인 비고의 형제에게 화해를 청하는 존 윅은 그저 돌려받은 자신의 머스탱 속에서 죽은 헬렌의 편지를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군요. 소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죠. 그런데 등장한 산티노는 과거 자살 미션을 도왔던 자신의 표식을 들이밀며 그 빚을 갚으랍니다. 그리고 존 너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을 거라 시원하게 보여주죠. 네,
이 콘티넨탈 호텔의 윈스턴도 이 문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표식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업계의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테니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최고위원회의 자리를 노리는 산티노가 원하는 건 그 12명의 최고위원 중 한 명인 아버지의 후계 자리를 물려받은 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징한 새끼들이네요. 그리고 이 콘티넨탈 로마의 줄리어스에게도 최고의 방을 배정받는 존은 이제 과거 그의 모습을 유러피안 최신 스타일로 구현해내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 거대한 파티의 따뜻한 호스트이자 매정한 사업가인 지아나는 바로 알아챕니다.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존은 그녀를 친구로서 배웅하는군요. 물론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요. 산티노의 경호원 RS의 팀 역시 존 윅을 죽이려 합니다. 물론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존 윅은 죽지 않지만 지아나의 신복이자 과거 존과 친분이 있던 카시안이 문제네요. 그리고 콘티넨탈 로마에서 존 윅은 듣게 됩니다. 이제 최고위원이 된 산티노가 자신의 누이를 죽인 존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정보는 곧장 뉴욕의 모든 히트맨들에게로 전파되네요. 그럼 윈스턴은 산티노에게 표식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며 말합니다. 너는 지금 악마의 등에 칼을 꽂은 거라고. 헬렌의 모든 것을 잃은 존이 향할 곳은 바로 네가 될 거라고 말이죠. 물론 존 윅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카시안을 제껴내고 이 노숙자를 통해 도착한 바워리킹, 과거 존 윅에게 목숨을 빚진 이 히트맨은 7발의 총알이 든 권총을 존에게 넘기는군요. 그러면 이제 죽은 누이를 추모하던 이 산티노의 전시회장에서 존 윅은 새로운 총을 얻어내고 다 쓰면 또 얻어내고 그냥 끝없이 쏘고 죽이고 뭐 그러면서 점점 산티노를 옥죄어 갑니다. 하지만 산티노는 말하죠. 넌 복수 중독이라고. 내가 죽어도 넌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는 존 윅이 흔들릴 리는 없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콘티넨탈로 숨어 들어간 산티노는 존 윅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고했던 윈스턴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이것까지 예상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존 윅이 이곳에서 산티노를 죽이게 될 거란 걸 말이죠. 그럼 이제 존에게 남은 건 바로 이 카론을 따라 도착한 이곳에서 진행될 퇴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의 컨티넨탈 회원 자격을 박탈시킨 윈스턴은 말하는군요. 너의 파문까지는 이제 1시간 남았다고 말이죠.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마주한 어니스트에게 동맥을 찔린 채로 찾아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달라는 존 윅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인 의사는 말합니다. 방금 파문당한 너를 도왔다는 증거가 남는다면 자신은 곤란에 처하게 될 거라고. 네, 1,400만 불의 현상금이 걸린 채로 최고위원에게 파문당한 존 윅은 이제 모든 암살자들의 타겟입니다. 물론 존은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지만 말이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챙겨온 이 티켓을 가지고 이 극장의 디렉터에게 당신은 나의 요청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존은 말하는군요. 나아가 결국 그렇게 자신의 티켓을 사용한 존이 향하는 곳은 여전히 암살자들이 들끓고 있는 바로 이 카사블랑카의 콘티넨탈, 그곳의 매니저 소피아입니다. 그러면 존이 들고 온 이 표식과 더불어 존에게 딸의 안전을 빚지고 있는 그녀는 과거 그녀의 보스였던 베라다에게로 존을 안내하는데요. 마주한 베라다가 존에게 넘긴 정보에 대한 대가로 소피아의 개를 쏴버리자 그녀가 분노하면서 우리는 이번엔 팀플레이로 그 사륙전을 즐기게 되는군요. 물론 그렇게 표식을 털어낸 후 그녀는 홀연히 떠나고요. 마침내 그곳에 혼자 남은 존은 최고위원보다 더 높은 존재, 장로를 마주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런 존에게 그는 말합니다. 살아남아 죽은 너의 헬렌을 기억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그 맹세를 증명해야 할 거라고. 바로 통제가 힘들어진 뉴욕의 윈스턴을 죽임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뉴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최고회의가 파견한 심판관의 명을 따르는 암살자 제로입니다. 그는 이미 존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곳의 디렉터와 존을 도왔던 대가로 왕좌를 내려놓으라는 최고위원의 말을 우습게 알던 바워리킹에게 그 강력한 힘을 드러내 보인 상태이죠.
하지만 존은 그런 그의 부하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제로의 끈질긴 추격은 이 여전히 자신의 개를 지켜주고 있는 카론이 있는 컨티넨탈 호텔이 가진 성역의 힘으로 막아내게 되는군요. 그리고 사실 존을 존경하고 있었다 말하는 제로는 그런 이 세계의 룰에 아주 고분고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존은 존을 도운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심판관의 명령에 언짢아하고 있던 윈스턴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친구의 손에 죽는 건 괜찮다는 그가 건네는 이 권총을 존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것을 마주한 심판관이 내리는 선택은 바로 이 컨티넨탈의 성역을 해제시키고 직접 최고회의의 무장병력을 이곳에 투입시키는 것이로군요. 그리고 이 컨티넨탈을 지키고자 하는 카론과 함께 이 전투는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부족했던 것이었고요. 방탄도 뚫을 수 있는 이 샷건을 추가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존은 다시 열심히 죽이기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제로의 부하들 중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었던 이 시노비들을 존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로와의 싸움, 어찌되었든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제로는 봐주지 않는군요. 자, 그럼 지금껏 패닉룸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윈스턴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신이 원하는 건 그저 자리를 유지하는 것뿐이었다며 협상을 위해 찾아온 심판관의 앞에서 권총을 꺼내들어 존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인 심판관은 그 시체를 확인할 수는 없죠. 왜냐면 최고회의에게 모든 것을 잃은 바워리킹이 분노 게이지 제대로 채운 피투성이의 존을 구해내었거든요.